저희 오늘 수업에서는 형용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회화를 보시면 quyển sách này hay quá, quyển sách này không hay 라고 해서 여러분들 해석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문장은 긍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 바로 지금 앞 시간에 분류사 그리고 지시형용사, 지시사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인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분류사 그리고 명사, 지시형용사 넣어서 이 책은 이라는 이렇게 주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이과 라고 나왔는데 하이는 형용사로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 이거는 여러분들 저희 앞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부사로 매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매우 재미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장 보면 서술어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베트남어에서는 형용사 그리고 두 번째 나이, 세 번째 가격, 그리고 네 번째 날씨,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서술어가 들어가지 않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장처럼 주어 나오고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를 부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콩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를 넣으시면 돼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콩하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이 책은 매우 재미있다라는 quyển sách này hay quá 이거였는데 밑에는 콩이 들어갔으므로 quyển sách này không hay 이 책은 재미없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금 긍정문에서는 부사를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사는 정도부사라고 해서 저희가 매우부터 해서 매우 아니다까지 그러니까 최고에서 최저까지 어떻게 보면 이 정도를 좀 나누게 되는데 매우에는 여러분들 젖하고 람하고 과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꽤라는 거, 가, 약간은 허이, 그리고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콩 형용사 람, 매우 형용사하지 않다, 젖, 콩 형용사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매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젖은 형용사 앞에, 람이나 과는 형용사 뒤에 사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저희가 앞에서는 긍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봤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의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밑줄 그은 꼭, 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우리 명사 할 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꼭, 콩 질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명사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형용사도 물어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동사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꼬콩 질문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 모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차이는 이 꼬콩 질문에서 명사일 때는 여러분들 꼬콩 중에서 꼬를 삭제를 못해요. 꼬를 생략을 못하는데 형용사, 동사일 때는 이 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quyển sách này có hay không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quyển sách này hay không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일 경우에는 고가 생략이 안 돼요. 그렇지만 형용사, 동사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여기에 이렇게 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은 이제 긍정이든 부정이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답할 때는 긍정에는 꼬, 그리고 부정에는 콩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긍정이면 꼬, 그리고 여기에 또 그냥 네라는 의미의 벙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일 때는 콩.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질문의 답 같은 경우 cô quyển sách này rất hay, quyển sách này rất hay라고 해서 매우 재미있다라는 긍정의 표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밑에 다 나와 있는데요. 질문 같은 경우는 주어 cô, 형용사 콩. 근데 여기서 꼬는 생략도 가능하다. 긍정에서 대답할 때는 꼬, 부정에서 대답할 때는 콩. 근데 긍정에 대답할 때는 원 같은 것들도 yes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테나오가 나옵니다. 이 테나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성질이나 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테나오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 다음에 테나오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 다음에 테나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주어 형용사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상태나 이런 성질을 좀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두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회화에서는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부분 먼저 보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quyển sách này thế nào? 그래서 이 책은 어떻습니까? 이 책은 어때요? 라고 해서 이 책의 성격 혹은 성질 같은 거를 좀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quyển sách này rất hay. 그래서 이 책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책의 성격, 성질에 대해서 좀 답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이 지금 저희 바로 이 밑에 나오는 주어 테나오입니다. 꼬의 테나오. 그녀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꼬의 싱바 통밍, 싱 예쁘다, 통밍 똑똑하다. 그녀는 예쁘고 똑똑해요. 라고 해서 그녀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성질을 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테나오를 여러분들 동사를 넣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어 동사 테나오. 혹은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목적어도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Anh ấy nói tiếng Việt thế nào? 그의 베트남어 말하기는 어떤가요? 그가 말하는 베트남어 실력,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Anh ấy nói tiếng Việt rất giỏi. 그래서 여기 형용사 넣어서 그의 베트남어 말하기에 어떤 상태 혹은 이런 성질 같은 것들을 좀 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베트남어 말하기는 매우 좋아요. 그는 베트남어를 아주 잘해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주어 테나오 이렇게 해서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넣어서 주어 동사 테나오로 해서 어떤 이런 그 상태나 성질들을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네 번째로는 이제 이 I라는 것을 넣은 그 의문문으로 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제가 지금 I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I는 누구라는 의문사입니다. 누구. 그래서 이 I 자리에 여러분들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넣어서 답을 하면 돼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의문사 자리에 알맞은 답을 넣으면 된다라는 그 패턴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 같은 경우는 누구라는 이제 그 의문문이 되게 되는데요. I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제 질문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먼저 제시된 그 회화문을 보면 quyển sách này của ai, của ai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구어를 한번 소유로 해서 누구누구의 것이다라고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của ai 의문사를 같이 붙였으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소유를 물어보게 되는 패턴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책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서 quyển sách này của cô Lan. 이 책은 란 선생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를 좀
뒤에 보면은 묻게 되는 이런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I가 이렇게 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I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I 동사 형용사. I dim 사익 나이. dim 찾다. 사익은 책.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찾습니까? 찾는 지금 주어, 지금 대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em tuấn tìm sách này. 그래서 뚜원이 이 책을 찾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주어 자리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회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뒤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뒤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때 저희가 배운 거는 소유로 해서 꾸어 아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건데 근데 지금 저희 여기 예문에서 보시면은 주어 동사 I라고 해서 응아이 마이 지갑 I 내일 누나 언니는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이라는 이런 지금 목적어로 좀 들어가는 지금 이런 패턴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알맞은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앞에서 보시면 제가 주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로 지금 하나 봤고, 그러니까 I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한번 봤고,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 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이 꾸어 I인데, 이 꾸어 I는 소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제시된 회화하고도 똑같은 거죠.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quyển sách này của ai? 이 책은 누구의 것입니까? quyển sách này của cô Ngọc. 그래서 이 책은 응옥 선생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của ai로 하면은 이때는 소유를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꾸어는 여러분들 저희 여러 번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의. 그래서 quyển sách của chị Mai 하면은 마이 누나 혹은 마이 언니의 책. 그래서 누구의 것 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엇의 그러니까 A의 뭐 B, B의 뭐 A 이렇게 들어간 때 여러분들 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꾸어가 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 꾸어 또이 아빠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확실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모 또이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꾸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의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관계가 확실할 경우에는 지금 밑에 두 번째 예문처럼 이렇게 생략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이제 회화로 한번 넘어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끼리의 대화가 되는데요. 지성이가 처음에 이제 링한테 질문을 해요. 만당 안과 서우징 아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아는 얘는 여러분들 파이콩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콩. 그러니까 저희 아가 앞으로 들어갈 땐 제가 감탄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아가 문장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파이콩처럼 사용이 돼서 입니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해석하시면은 너 서우징 얘가 두리안이거든요. 두리안 먹고 있는 거 맞지? 두리안 먹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 같은 경우는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문형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민당안 서우징 밍 여기 똑같이 또이에요, 여러분들. 나 서우징 먹고 있어. 이렇게 두리안 먹고 있어. 답을 했어요. 과나이지 화무어저 밍 여기 애게거든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과일은 화 언니가 나에게 사준 거야 이런 의미였어요.
저희 이 에게로 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준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이라니, 무이 하면 냄새고 라 하면은 좀 이제 낯선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특이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니 나왔었죠. 앞에서 한번. 그때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동조를 구하며 질문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의문문 표시 없이 그냥 무이라니라고 해서 그냥 평서문으로 끝날 경우에는 그냥 자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가 이상하네. 특이한 냄새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 이게 질문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나 혼자 자문할 때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 응온, 콩, 응온 맛있는이에요. 그래서 맛있어? 맛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꼬,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지행 무이 헐 커지 닝젓 응온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장을 잠깐 끊어보면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형용사랑 부사랑 같이 묶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눠주시면은요. 소지행 둘이 아니죠. 무이 냄새. 허이 커지 하면 참기 힘든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약간 참기 힘들다라는 게 여기 하나였고 그 다음에 닝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가 나오면 역접이 돼요. 얘가 그러나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등온 매우 맛있어 이렇게 그래서 닝을 중심으로 1과 2를 엮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리안은 냄새가 약간 참기 힘들지만 그러나 맛있어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 허이하고 젖이라는 정도부사 나왔고 그리고 닝이라고 하는 지금 그러나라는 역접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닝 이렇게 이거 발음하시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발음도 음성 파일 들으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형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도부사 그리고 뒤에 이제 의문사 I까지를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용사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바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부정할 때는 콩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형용사를 질문할 때는 꼭 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 꼬콩에서 꼬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에는 꼬, 부정에는 콩이라고 해서 대답을 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형용사 말씀드리면서 정도부사라고 해서 최고치부터 최저치까지 그러니까 최고일 경우에는 젖, 람, 과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매우 아니다 그러면 젖, 콩 뭐 이렇게 나왔던 것까지 해서 정도부사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질이나 성격, 상태 같은 것을 물어보는 테나오 문문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바로 테나오 나오는 경우 있었고 주어 다음에 동사 넣어서 테나오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구어 I라고 해서 이제 소유까지 해서 물어보는 3가지 패턴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했던 내용 원어민 선생님 MP3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